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세계 미식 박람회장. 수만 명의 인파와 수백 대의 카메라가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연회장을 눈부시게 비춥니다. 거대 식품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는 혜진이 단상에 오릅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녀의 오만한 미소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 속에 번뜩입니다. 환호가 정점에 달한 순간 연회장의 6주년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검은 수트를 입은 수십 명의 수사관이 단상을 향해 돌진합니다. 당당하던 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출 수 없는 경악과 공포가 들어찹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음이 박람회장을 가득 메웁니다. 수사관의 거친 손길에 혜진의 명품 정장이 구겨집니다. 가느다란 그녀의 손목 위로 차가운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과 식은땀에 번져 흉측하게 일그러집니다. 평생을 굴림해 온 악녀의 비참한 몰락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순간입니다. 소란스러운 수사관들 사이를 가르며 한 여성이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혔던 진짜 천재 요리사 지민입니다. 무릎 꿇린 혜진을 내려다보는 지민의 눈빛은 차갑고도 고요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숨겨진 잔혹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복수의 전말이 시작됩니다. 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비좁고 허름한 시장 골목에는 테이블이 단 4개뿐인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지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지민에게는 식재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미각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매일 밤잠을 줄여가며 기적의 약선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지민은 마침내 원기를 회복시키는 신비로운 황금빛 육수, 이른바 천년초 국밥을 완성해냈습니다. 이 국밥은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며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굴지의 외식 대기업 미래식품의 후계자인 혜진은 심각한 분노 조절 장애를 보이며 집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인 할아버지로부터 신메뉴 개발에 실패하면 후계자 자리에서 내쫓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리에 대한 재능도 열정도 없었던 혜진은 돈으로 매수한 브로커들을 통해 전국의 맛집 비법을 몰래 훔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골목에서 화제가 된 지민의 천년초 국밥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신분을 숨기고 지민의 식당을 찾은 혜진은 그 황금빛 육수를 한 입 맛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인 연구소에서도 결코 만들어내지 못한 완벽한 생명의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혜진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지민의 작은 식당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기물이 파손되고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지민이 평생을 바쳐 기록한 비밀 레시피 노트를 통째로 강탈해갔습니다. 며칠 뒤 식당이 망가져 절망에 빠져있던 지민은 텔레비전 중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피눈물로 만든 약산 요리가 혜진이 직접 개발한 미래식품의 최고급 신메뉴로 둔갑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잃은 지민은 대기업 본사로 뛰쳐가 혜진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오히려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두꺼운 수표 몽치를 지민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길바닥의 쓰레기 같은 년이 감히 재벌 상속료를 모함하려 든다며 혜진은 지민을 영업반려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자본의 성벽 앞에서 힘없는 개인의 진실은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지민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론에 진실을 알리려 하자 혜진의 악랄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혜진은 뒷돈을 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민의 식당에서 심각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혜진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지민의 아버지가 입원하려던 대형 병원의 병실 배정을 강제로 취소시켰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노인을 길거리로 내모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지민은 의식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업고 혜진의 거대한 저택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마저 내던진 채 제발 아버지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땅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우산을 쓰고 나타난 혜진은 고두발로 지민의 어깨를 걷어차며 조롱했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고 평생 시궁창에서 숨도 쉬지 말고 살라며 악마보다 더 잔혹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가까스로 작은 무료 진료소에서 아버지의 목숨을 건진 지민은 철거 통지서가 붙은 자신의 빈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멍하니 벽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부서진 바닥재 튼 사이로 숨겨져 있던 낡은 나무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30년 전에 빛바랜 신문 기사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장,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푸른색 씨앗들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지민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국밥집 주인이 아니라 과거 대한민국 요리계를 평정했던 전설적인 명인 백년 식당의 진짜 창업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당의 비법을 훔쳐내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식당을 통째로 가로챈 배신자가 바로 현재 미래식품의 회장이자 혜진의 할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대째 이어져 온 지독한 악연과 약탈, 아버지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고 자신마저 사지로 몰아넣은 악마들이 사실은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였다는 사실에 지민의 눈물은 차갑게 말라붙었습니다. 상자 속에 남겨진 푸른색 씨앗은 아버지가 평생을 숨겨온 궁극의 비법인 청룡초였습니다. 특정한 온도와 발효 과정을 거쳐야만 독성이 사라지고 진짜 생명의 맛을 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환상의 식재료였습니다. 지민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성벽 뒤에 숨은 가짜 상속녀에게 그 어떤 권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지옥을 선사하기 위해 치밀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지민은 일기장에 적힌 단서를 바탕으로 과거 미래식품 회장에게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은둔 중이던 전설적인 미식평론가이자 식품위생조사관인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과거의 진실과 푸른 씨앗을 확인한 최 노인은 격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온 미래식품의 정관계, 로비 장부와 막대한 비밀 자금을 모두 동원하여 지민의 조력자가 되기로 맹세합니다. 최 노인의 막강한 정보망을 통해 지민은 혜진이 훔쳐갈 레시피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아냅니다. 혜진은 황금 육수의 색을 내기 위해 인체에 치명적인 불법 화학색소를 대량으로 투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민은 혜진의 공장에 비밀리에 잠입하여 불법 첨가물이 투입되는 현장을 완벽한 고화질 영상으로 채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가짜 상속녀의 목을 조를 완벽한 올가미가 준비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미식가와 언론이 모이는 글로벌 푸드 엑스포의 개막식이자 혜진이 미래식품의 새로운 회장으로 정식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연회장이 모인 수천 명의 귀빈들 앞에서 혜진은 가장 화려한 에메랄드빛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훔친 요리를 자신의 위대한 창작물이라 포장하며 가증스러운 연설을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혜진이 축배를 들려는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굉음과 함께 차단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객들의 당황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무대 중앙에 초대형 전광판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혜진의 우아한 영상 대신 그녀가 용역을 시켜 식단을 박살내고 불법 화학 첨가물을 들이붓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최 노인이 미리 섭외한 국제복권 기구의 검사관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혜진이 자랑하던 황금 육수에서 1급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시험 성적서를 대문짝만하게 띄웠습니다. 장면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혼비백산한 혜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당장 전광판을 부숴버리라고 미친 듯이 발악했지만 이미 전 세계로 송출된 진실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정문이 활짝 열리며 지민이 완벽하게 재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맹렬한 기세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지민은 덜덜 떨며 주저앉은 혜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만든 독약을 팔아먹은 대가를 이제 지옥에서 치르라는 뼈를 깎는 듯한 가장 통쾌한 선고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살인미수, 식품위생법 위반, 특수강도 등 수십 가지의 중범죄 혐의로 혜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군림하던 악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스캔들로 미래식품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비리의 온상이었던 혜진의 할아버지 역시 구속되며 거대한 악의 제국은 완벽하게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혜진의 죄질이 악마와 다를 바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좁고 차가운 독방에서 썩어가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남긴 청룡초 비법으로 완벽한 천년초 국밥을 재현해 낸 지민은 전 세계 미식계의 극찬을 받으며 진정한 요리의 거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기적의 약선 요리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지민의 아버지 역시 딸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던 착한 딸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일궈낸 기적 같은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약자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악인은 결국 스스로가 만든 지옥불에 타들어간다는 명백한 진리.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통쾌하고 기막힌 실화가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숨겨진 극적이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취재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